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윤아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4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연에 접속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제네시스 X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약재를 이용한 한약을 먹기도 하고 기능성 식품들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예로부터 가장 유명했던 약재는 인삼이죠. 오늘 인삼을 그냥 기르기보다 연구자들이 이 인삼을 품종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양태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에서 약용식물 유전자 연구 및 적용, 약용식물 자원 수집 및 우수 품종 개발, 약용식물 그린 바이오 사업 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양태진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전 질문을 좀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유전체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인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전체와 인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인삼보다는 산삼의 진화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용식물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왜 개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부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강연 시작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강연은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신데 옆에 강연아 사회자님께서 잘 리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오늘 산삼, 사실은 뭐 산삼이라고 해도 되고 인삼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인삼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를 고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화 비밀, 그 다음에 유전체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유전체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양한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 연구실에서 보여지는 관악산 계곡의 풍경입니다. 참 예쁘죠? 좀 멋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담배를 끊은 지 한 5, 6년 됐는데 그전에는 이 베란다에 나와서 여기 지나가는 이 비행기를 쳐다보곤 했는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계곡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서울대학교 저희 캠퍼스는 어떨까?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사진을 또 비행기에서 직접 찍어본 사진입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제 우와. 사무실이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관악산 계곡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떠세요, 사회자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전혀 틀리게 보이죠? 네네네. 이게 저는 이런 정말 스펙트클한 이런 경관을 만들어내는 게 또 식물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여기 겨울의 장관은 눈이지만 지금 봄, 여름, 가을 이 울긋불긋한 꽃과 단풍 이 모든 게 다양한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경관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식물도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이제 단풍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각 식물마다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수백 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물질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이제 이 관악산 계곡에는 몇 종의 식물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저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한 4,000종 정도의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이 있고 전 세계에는 약 30만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연구하는 이제 식물들을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행복한 작업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식물이 이 식물입니다. 혹시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자님?
글쎄요. 이거 약간 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혹시 이파리는 네. 또 아카시아 꽃도 비슷하고 네네. 꽃은 또 노랑 콩꽃처럼 이렇게 꽃이 줄기 위에 폈죠. 혹시 오늘 콩가식물일 것 같아요. 콩가식물인가요? 네. 오호. 근데 아닌가? 혹시 저기 지금 돼지 감자, 아. 감자, 땅콩, 오, 미나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땅콩? 야, 땅콩. 플로라님이 땅콩 맞추셨네요. 어우, 맞추셨어요. 예. 와, 역시. 예, 야, 아우. 역시 정말 제가 이 4학년 때 네네.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4학년 때 땅콩을 저는 지리산 산자락에서 땅콩을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 하니까 어머님이 땅콩을 제 텃밭에 심어주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고 이제 한 7월이 됐는데 한여름에 땅콩이 땅콩 줄기 위에 노란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오. 이 노란 꽃을 보고 처음엔 좋았는데 한참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땅콩은 땅 속에서 캐는 열매인데 꽃이 줄기에 펴 있으면 어떡하지? 이 그러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조사할 데도 없고 그 지역에 땅콩 재배하는 농가도 없었고 초등학교 4학년 갔다 오면은 매일 저 땅콩밭에 가서 삽질을 해서 저 노란 꽃을 흙으로 묻어줬어요. 얘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달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 열흘 동안 열심히 묻어주다가 나중에 지쳐서 포기했는데 가을 되니까 뭐 한 포기에 이렇게 조랑조랑 땅콩이 달리더라고요. 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이 땅콩 자체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땅콩을 연구하는 그런 지금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고 땅콩을 또 제가 수업 시간에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땅콩이라는 식물은 노란 꽃이 줄기에 저렇게 피는데 네네.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나면은 네네. 꽃이 못 핀 거는 그냥 꽃이 떨어지고 말아요. 수정이 된 거는 그 꽃자루, 이만하던 꽃자루가 저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땅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이 뿌리 같은 것들이 네네네. 보이시죠? 저게 꽃자루 요만한 게 계속 뻗어나가면서 뿌리처럼 땅 속으로 파고 우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예. 우와. 저기 보시면 심지어 까만 비닐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둥지를 틀고 이제 땅 속에서 저렇게 조랑조랑 땅콩 열매를 저 맺게 처음 됩니다. 알았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땅콩이 가지는 저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먹는 땅콩조차도 저런 신비로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보편적으로 너무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많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그런 답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오늘 얘기하기로 한 그 강연 내용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삼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 2시간으로 모자라지만 좀 큰 얘기도 좀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화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약용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방향 그 다음에 3번째로 산삼에 대한 유전체 해독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너무 기대돼요, 지금. 예, 저 또 아까 그 관악산 계곡을 보여줬던 이유하고 같은 건데요. 그 관악산 계곡에 그 많은 수백 종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울긋불긋 이제 물들였는데 그런 식물들을 볼 때 저는 신비로움 이런 걸 사실 느껴요. 저 식물이 우리처럼 다리가 날개가 있지도 못하고 땅 한 번에 뿌리 박으면 거기서 평생을 마쳐야 되는데 식물의 일생, 식물의 비밀 이런 것들이 참 다른 동물이나 미생물하고 틀리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자기만의 독특한 진화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뿌려봤고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비바람이 몰아치나 거기서 평생을 마쳐야 되고
평생 잘 자라서 더하게 나중에 뭐 해야 되죠? 좋은 유전자를 교환하고 후손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맞아. 씨앗을 퍼뜨려야 되죠. 그래야 계속 살아남고 이제 대대손손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유전자 교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곤충을 향으로 불러들이고 화려한 꽃으로 곤충을 불러들여서 이제 화분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식물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의 수단으로도 쓰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은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약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고 식물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2차 대사 물질이 식물에 있어서 기능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약이 되는 물질이고 우리가 식물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어떤 양리 효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성이나 약성은 적더라도 또 많이 먹어서 우리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음식으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코알라가 수박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수박이 한 통에 약 300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박이 왜 저 300개의 씨앗이 있는데 그러면은 씨앗만 딱 300개 달아가지고 이제 하면 경제적으로 요만한 수박으로도 씨앗 300개를 이제 맺고 전파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수박이 저렇게 빨갛고 맛있는 과육으로 300개 씨앗을 담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왔을까요? 혹시 동물들이 먹고서 맛있게 먹고 열심히 멀리 퍼뜨려 주는 게 얘한테는 수박이 쓴 좋은 진화의 메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되게 것 같아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식물마다 독특한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콩 같은 경우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얘는 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땅 속에 숨어 들어가서 꼬투리를 맺는 그런 진화의 메커니즘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되게 부분일 신기하네요. 것 같습니다. 결국 식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의 어떤 영양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2차 대사물질, 양리가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모든 식물은 수백 종류의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에 아까 3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식물 종이 수백 가지의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자연은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그야말로 각 식물마다 수백 개의 화학 물질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은 그야말로 수천만 종의 화학 물질을 스스로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화학 물질, 천년 파이토케미칼의 은행, 도서관, 혹은 저장고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탐구해서 활용성을 찾는다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이제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게 그렇게 되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연구 대상이 아닌가. 예,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저희가 타미플루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 마스크 써야 되지만 좀 숨이 차서 좀 마스크 벗었는데요. 사실 코로나도 이제 저는 빨리 어떤 그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이 코로나와 비슷하게 걱정을 했던 게 20년 전에 신종플루였죠. 맞아요. 이 신종플루도 사실은 그때 코로나처럼 이 치료제가 안 나왔으면은 지금과 같은 효과가 이미 20년 전에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 이 약이 나온 게 타미플루인데 이 약의 소재는 바로 이 팔각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이름은 스타 아니스라고 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물인데요. 저 팔각 회향 저거는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 때 향신료로 쓰여지는 향긋한 그런 이제 향신료입니다. 저기에 있는 씨앗에 이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힘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한 10%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모디파이해서 보니까 얘가 바이러스를 죽였죠. 신종플루를.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결국 타미플루도 이 회항이 없었으면은 개발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는 또 개똥쑥에서 나온 알트미시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 약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주목나무. 100년 이상 자란 주목나무의 속껍질에 들어있는 굉장히 화학 구조가 복잡한 이 탁솔이라고 하는 요 성분. 이 파이토케미칼이 유방암 치료제로, 천연 유방암 치료제로 매년 수조 원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식물로부터 개발된 그리고 식물로부터 직접 추출된 그런 물질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제 이그젬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타미플루 요 성분 이거는 이제는 요 팔각 회항에서 추출하지 않고 요 구조가 이 앞에 있는 알테미신이나 탁솔에 비해서 구조가 좀 간단하죠. 네네네. 간단하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유전자도 두세 개만 원래 이 식물에 있었던 요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주면 대장균이 만들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대장균이 저걸 못 만들었지만 저 식물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 대장균에서 왕창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이 타밀플루도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걸 개발한 길리아드 사이언시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요 기술 하나 개발한 걸로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로얄티로만 받아들이고 엄청난 대기업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효과는 엄청나고 물론 개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이 그린바이오 산업 이거는 방금과 같이 어떤 천연물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 기능성 식품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화장품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바이오 제품의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자체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 외에 살짝 모디파이하고 가공되면서 정말 큰 부가가치 그린 바이오 산업을 만들 수 있고 그 부분은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굉장히 큰 이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 면적도 좁고 식물의 원래 보유하고 있는 식물 종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 자원을 풀리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보면은 해외 의존도가 거의 70%에 달해요. 우리나라 자원을 이제 더 충분히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물론 해외 자원도 활용해야 되지만, 나고야 의정서라는 그런 국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개발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더 특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원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식물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부르는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4,000종, 5,000 정도 되고 한 8,000종까지도 조류를 포함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개의 식물 종에도 보면 또
수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정말 미래 그린바이오 산업을 위한 소재 산업 이런 부분들을 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이런 정부 부처들의 협력, 연구 이런 것들도 진행이 돼야지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